2023년 두바이 항공산업은 무려 373억 달러를 기여하며 에미레이트 전체 국내 통생산의 27%를 책임지는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에 접어들며 전례 없는 균열이 세계에서 가장 근조했던 이 하늘길 교차로를 순식간에 외딴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부터 싱가포르 에어라인즈까지 무려 10개의 거대 항공사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며 국제 항공 노선도에서 두바이를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터미널 3의 운항 일정표가 텅 비어버린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120만 명에 달하던 환승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항공료 가격이 톤당 무려 1,838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DXB 활주로 주변에 불길한 드론의 그림자가 출몰하면서 찬란했던 하늘의 실크로드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대이동입니다. 21세기 최고의 경제적 걸작 중 하나가 어떻게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저와 함께 두바이를 탈출하는 10개 항공사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이 침묵에 잠긴 대기실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밝혀내보겠습니다. 지난 1937년 임페리얼 에어웨이즈의 거대한 엠파이어 비행정이 최초로 물살을 가르며 두바이 크리크에 착륙했을 때 세계는 거대한 항공 제국이 런던과 시드니를 잇는 하늘길 위에 가장 완벽한 중간 기착지를 찾아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89년이 흐른 지금 한 세기에 가까운 동맹은 전광판의 차가운 글자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운항 취소. 한때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핵심 수입 노선으로 여겼던 대형 항공사가 대체 왜 2026년 5월 31일까지 모든 운항을 전면 취소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여객 수요가 아니라 지독하리 많지 차가운 현실에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적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리화긴 드론들이 DXB 활주로 주변을 맴돌고 인근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자 영국인들은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품위 있는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 무고한 승객들을 인질로 던져두느니 차라리 장사를 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끝없는 번영의 상징이었던 터미널 3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비행기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철수는 수천 개의 비즈니스석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가장 든든했던 서구 자본의 신뢰 마크마저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영국의 유니언잭이 더 이상 두바이 상공에 보이지 않자 캐너리 워프의 거물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마천루에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비행기 편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두바이뿐만 아니라 암만, 바레인, 그리고 텔아비브 노선까지 전면 폐쇄하며 이른바 예측 불가능한 위험구역으로부터 조직적인 전면 퇴각을 감행했습니다. 수십 년의 신뢰와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과연 냉혹한 지정학적 압박을 버텨낼 만큼 무거운 가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래된 동맹의 파국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항공업계의 의리라는 것은 오직 맑은 하늘과 저렴한 유가 뒤에만 존재하는 가식일지도 모릅니다. 이 갑작스러운 철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어버린 제국의 비겁한 도망일까요? 아니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략일까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추적 중인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결코 비행기 몇 대의 중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국이 안전과 명분을 핑계로 철수했을 때 유럽 대륙의 이웃이자 극도로 실용적인 독일인들 역시 발빠르게 손익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영국인들이 일말의 제국적 자존심을 챙기며 우아하게 떠났다면 독일인들은 철저하리만치 차갑고도 냉정하며 무자비한 이익계산서만을 바탕으로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유럽의 거대 금융 중심지들과 두바이를 잇는 든든한 대동맥 역할을 하던 항공 괴물 루프트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대륙 항공 역사상 가장 계획적이고 치밀한 후퇴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단순한 임시 휴항이 아니라 운항 일정표에서
두바이를 완전히 지우는 중입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동안 루프트한자는 놀라울 정도로 비관적인 시한을 선언했습니다. 2026년 5월 말까지 운항을 멈추고 일부 걸프 노선은 10월 24일까지 완전히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평소 독일 시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던 이 거대한 기계가 대체 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황금 시장을 버려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이 항공사가 더 이상 감당하기를 거부한 끔찍한 수준의 금융비용 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체 항공권 발권비와 승무원 재배치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적인 전쟁 위험 보험료는 매 비행을 카지노의 판돈 싸움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프트한자는 중동을 아예 통제 불능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단 1초의 지연조차 매뉴얼대로 계산하는 강철 같은 기울의 항공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은 실로 지독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조차 앞으로 24시간 동안 두바이 상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탈출 대열은 루프트한자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브뤼셀 에어라인까지 동참하면서 프랑크푸르트와 추리히를 출발해 사막으로 향하던 하늘길에는 오직 기괴한 침묵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뢰의 완전한 파탄입니다. 독일의 거대 자본을 모아 두바이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쏟아붓던 최고급 비즈니스 고객층의 발길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뚝 끊겼습니다. 설상장으로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인 이 AS가 아랍에미리트 영공 전체를 우회하라는 공식 권고를 발표하자 안전은 이제 억만장자조차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면 장구상의 이윤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루프트한자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던 거물마저 도망치는 판국입니다. 이제 우리 중 대체 누가 신흥 경제 도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감히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인들의 지독한 현실주의가 세계의 안전한 교차로라는 환상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그저 낡아 빠진 사람들의 보수적인 기우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예견한 천재적인 동물적 감각일까요? 하지만 루프트한자의 탈출이 계산기와 안전 때문이었다면 싱가포르 에어라인스의 이탈은 차원이 다른 거대한 충격파를 던져줍니다. 하늘의 절대 강자이자 괴물 비행기라 불리는 에어버스 A380의 완전한 증발입니다. 영국의 철수가 제국의 품위 때문이었고 독일의 도망이 실리 때문이었다면 싱가포르의 철수는 세계 최고의 중심지가 되겠다던 두바이의 오랜 야망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절대 강자가 손을 떼면서 단순한 승객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고 권위의 상징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차가운 수치들을 직접 들여다보시죠. 매주 10,000개의 좌석,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객 수송 능력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참담한 현장입니다. 한때 창의와 두바이를 연결하던 생명선 SQ494편과 495편은 분쟁이 터지자마자 공식적으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한때 두바이 활주로를 호령하던 괴물 에어버스 A380의 처참한 운명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아랍에미리트의 이 초대형 여객기를 띄우려던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멜버른이나 런던 같은 안정적인 노선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원형의 가장 눈부신 상징이 이제 먼 타양에서 미래를 도모해야 하고 두바이에는 오직 기괴한 침묵만이 맴돌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한때 두바이는 거대한 쇠새들에게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던 충전소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충전소의 전원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인 특유의 단호함을 보여주듯 싱가포르 항공은 일시적인 휴전 소식에도 두바이 복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 깨진 신뢰는 외교적 약속 따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걸프 해역을 완전히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런던 노선의 비행시간을 무려 1시간 45분이나 늘리는 뼈아픈 선택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운항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승무원을 한 개로 몰아놓고 항공기를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시키느니 차라리 간편을 단행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두바이는 동남아와 유럽을 잇던 알짜배기 프리미엄 승객들을 잃었습니다.
공항 내 싱가포르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는 이제 쓸쓸한 먼지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제사회는 페르시아만이라는 거대한 중앙 허브 없이도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며 결코 가장 안전한 선택지도 아닙니다. 초대형 여객기들이 위험한 허브를 피해 직항로를 개척하는 지금, 우리는 전설적인 허브앤스포크 모델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기 전에 폭풍 전야일 뿐일까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막 상공을 가리던 그 화려했던 비행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화려한 겉포장 대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싱가포르 항공의 결단을 지지하십니까? 싱가포르 항공이 거대한 수송력의 증발을 보여주었다면 캐세이 퍼시픽은 파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극도의 유연성과 생존 본능으로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거대 여객기들을 재배치하며 후퇴했다면 캐세이 퍼시픽은 유연한 생존 본능을 발휘해 두바이를 탈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단순한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 극복 능력이 탁월하기로 소문난 캐세이 퍼시픽이지만 이번에 내린 결단은 한시적인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거듭된 연장 끝에 캐세이 퍼시픽의 노선 취소 조치는 결국 2026년 6월 3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수치입니다. 두바이 노선 철수 하나만으로 이 항공사의 전 세계 노선 공급량의 3.9%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중동 상공의 화염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캐세이 퍼시픽은 새로운 노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분쟁으로 찢어진 중동 노선이라는 헌옷을 버리고 홍콩에서 런던과 파리로 곧바로 연결되는 초장거리 직항 노선이라는 새로운 옷을 짜입었습니다. 한때 두바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문명의 교차로라는 지리적 이점이 이제는 도리어 피해야 할 지리적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모순적입니다. 안보경보로 영공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화려했던 교차로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덫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냉혹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유연성이란 독이 든 환경에 억지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포기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항을 위해 기술과 연료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두바이와 리야드를 완전히 지워버렸고 아랍에미리트의 수백만 달러짜리 터미널을 동아시아 승객들에게 쓸모없는 대기실로 만들었습니다. 경쟁자로 급부상한 이스탄불이 캐세이 퍼시픽의 승객들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두바이의 입지는 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분쟁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허브 공항이나 직항편의 절대적인 안전지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언제 드론이 출몰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유하느니 차라리 좁은 기내에서 몇 시간 더 버티는 쪽을 택할 만큼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이른바 환승 허브의 잔혹한 몰락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웅장한 최첨단 터미널들도 승객들이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 영공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순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하늘의 새로운 항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항로 지도에서 두바이라는 단어는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초장거리 직항편의 활성화가 두바이 같은 환승 도시를 과거의 유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사막 위 초대형 허브의 시대가 정말 저물고 있는지 캐세이 퍼시픽의 이 필사적인 직항 전략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두바이에 마천루를 건설한 주역인 수백만 명의 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갈 유일한 하늘길이 완전히 끊긴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제약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주는 이 충격적인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고강난 영공을 피해 홍해 위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인도발 유럽이나 미국행 비행 시간은 무려 4시간에서 5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고단한 13시간짜리 비행이 순식간에 18시간의 혹독한 시련으로 돌변한 셈입니다. 이는 승무원 개인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의 피 같은 돈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치솟는 연료비와 천정부지로 뛴 보험료 탓에 저가 항공이라는 달콤한 환상은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터미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한데 뭄바이나 델리의 대기실은 기약 없는 귀국선을 기다리는 피로에 찌든 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은 지정학적 폭풍이라는 밀물에 가로막혀 개미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체류 신분에 덫에 갇혔습니다. 만료된 신분증과 보류된 비자갱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이 비참한 몰락은 주식시장 전광판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갈이 찢긴 수백만 가정의 눈물 속에,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한탄 속에, 그리고 비행편이 없어 학업이 끊겨버린 유학생들의 좌절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 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하늘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모든 외교적 타협안은 무력한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때 누구나 쉽게 넘보던 약속의 땅 두바이는 이제 사치스럽고도 위험천만한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통로가 무너질 때 우리는 쓰라린 진실을 깨닫습니다. 한승어부의 번영이 갈등의 소나기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깨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질문은 두바이가 잃은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포화 속에 갇힌 수백만 명의 고통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일으키지도 않은 격견 때문에 귀국길마저 막힌 이주 노동자들에게 기댄 성장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에어인디아의 고통이 인간의 문제라면 KLM의 중단은 두바이의 생명줄인 연료 공급망의 심장을 찌른 냉혹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항공산업의 젖줄인 석유가 무거운 짐이 되었을 때 네덜란드인들은 재정적 생존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용주의와 철저한 계산으로 무장한 네덜란드인들이 보기에 2026년 중반에 장부의 두바이는 더 이상 노다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치명적인 숫자를 보시죠. 톤당 838달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이자 불과 몇 달 만에 100% 이상 폭등할 수치입니다. 효율성의 극치를 달리던 KLM조차 1등석을 가득 채워도 이륙하기도 전에 적자가 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스키폴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두는 것이 기름을 채우고 걸프만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 위에 앉아있으면서도 지정학적 병목 현상 때문에 항공유가 부족한 두바이의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KLM은 2026년 6월 14일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 대형 항공사 중 가장 긴 공백으로 정교한 기계의 코드가 벼랑간 꼽힌 모양새입니다. 유럽의 연료 비축량이 고작 6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덜란드인들은 도박 대신 확실한 생존을 택했습니다. 이번 중간은 단순한 결항이 아닙니다. 암스테르담과 아랍에미리트를 잇던 방대한 화물과 오랜 교역 역사가 멈춰선 것입니다. 에너지라는 여풍이 불어닥치자 오랜 신뢰관계는 가혹한 생존 방정식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는 KLM을 보며 깨닫고 있습니다. 연료가 무기화된 새로운 질서 속에 저가 비행이나 사치스러운 환승지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항로 하나하나가 참호가 된 경제적 전쟁터에 서 있으며 이번 운항 중단은 그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에너지 폭풍 속에서는 거대한 제국마저 수치 앞에 무너집니다. 석유의 중심지 두바이마저 비행기의 숨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과연 존재할까요? KLM이 돈과 기름 문제로 떠났다면 이웃나라 스위스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고급 기계식 시계처럼 차갑고 정밀하며 철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KLM이 철저한 계산 끝에 떠났다면 스위스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냉정하게 발을 뺐습니다. 요란한 발표도 언론 통제도 없었습니다. 스위스 국제항공은 2026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운항을 멈췄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가 오작동을 감지하자마자 초침을 멈추듯 그들은 이 지역의 맥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항공사마저 2026년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금융가에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취리히의 자금줄과 고위 금융 엘리트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두바이의 거품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두 허브 간 항공금융 거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터무니없이 비싼 전용기들이 그 자리를 채우며 두바이는 거부들만의 외딴 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터미널 귀빈실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채 먼지만 쌓여가는 스위스 초콜릿의 모습은 이 관계의 종말을 쓰라리게 보여줍니다.
스위스가 위험천만한 비행 대신 자산과 평판을 지키기로 한 것은 결국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 어떤 최첨단 방공 시스템도 승객들의 불안감까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스위스의 침묵은 때론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산의 안전이 늘 인간의 생명보다 앞선다는 비정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부유층의 냉혹함을 보여준다면 유로윙스는 대중관광지 두바이의 꿈에 종지부를 찍는 치명타였습니다. 이 저가 항공사는 2026년 10월 24일까지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치 예민한 참새처럼 말입니다. 전쟁의 그림자만 비춰도 누구보다 빠르게 날아간 유로윙스. 왜일까요? 저가 항공 모델에서 생존 오차 범위는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메워줄 1등석도 없거니와 티켓 가격의 최고 15%에 달하는 전쟁 위험 보험료를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빤돈 몇백 유로라도 아끼려던 여행객들은 결국 비행편 자체가 끊기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철수는 알막툼 국제공항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저가 항공사의 허브가 되겠다던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이제 텅 빈 활주로에는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려옵니다. 유로윙스의 이탈은 결국 두바이의 3 내지 4성급 호텔들과 중가 서비스 체인들의 연쇄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사막의 꿈은 깨졌고 두바이는 다시 돈 걱정 없는 초부유층만의 놀이터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푼돈 아끼기는 가장 먼저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짐을 지고 날아야 하는 시대에 과연 대중관광 산업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건너는 일 자체가 소수의 특권이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6년 5월 31일까지 이어진 연쇄 운항 중단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닙니다. 비엔나와 두바이를 잇던 동맥이 끊어진 사건입니다. 교향곡과 평화회담의 상징인 비엔나마저 이제 중동의 경제 중심지로 향하는 안전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오스트리아 항공의 자율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모든 결정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모기업 루프트한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부 유럽의 승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막으로 향하는 단거리 노선 대신 더 안전한 지중해 해변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때 편리했던 그 비행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한 고리가 끊어지면 항공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모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중소항공사들의 자생력을 갉아먹고 위기 속에서 고사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혹독한 추위의 중부 유럽부터 뜨거운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결별의 잔혹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타항공 역시 두바이 노선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달콤한 인생을 외치며 화려하게 도약하려던 이타항공이 역설적이게도 핵심 시장인 두바이에서 황급히 철수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와 미래의 도시 두바이를 잇던 하늘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겨우 돛을 올린 이타항공이라는 작은 돛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 후에 정면으로 충돌한 형국입니다.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 항공사의 두바이 노선 매출은 문자 그대로 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이 우회하는 이탈리아 승객들을 흡수하며 반사 이익을 누리는 사이 두바이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교민들은 북적 항공사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낭만과 패션을 싣고 날아야 할 비행기들은 피우미치노 공항 활주로에 멈춰 서 있습니다. 화려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비행기들이 이제는 그저 우회 항로의 비상 착륙지로 전락해버린 서글픈 현실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압박과 영공의 불안정성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최고 단계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결별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세계 항공 지도에 지워지지 않을 장기적인 상흔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길이 막히는 순간 신생 항공사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 허브 공항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한없이 작고 외로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과연 두바이는 세계의 교차로라는 찬란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글로벌 항공시장의 패권이 이미 다른 하늘로 영영 넘어가 버린 것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적막감만 흐르는 사막공항의 대기실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활주로에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지만 쌓여가는 제3터미널의 고요한 대기실과 활주로를 취재하며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거인이라 불리는 10개 대형 항공사의 철수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스템적 탈동조화의 서막입니다. 한때 지리적 이점 덕분에 승승장구했던 두바이가 이제 2026년에는 역설적이게도 그 지리적 요인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교차로가 분쟁의 중심지가 될 때 수백만 달러를 들인 초호화 터미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이제 걸프 동맹이라는 거대한 축에 의존하지 않고 구름 위에 새로운 우회로를 그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탈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경제적 묘세라 할지라도 지정학적 폭풍우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대형 허브공항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철저히 실리 중심에 파편화된 새로운 항공 질서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요? 영원할 것 같던 두바이마저 옛 동맹들을 잃고 흔들린다면 이 세상에 영원히 난공불락으로 남을 번영의 상징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분석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권력 지도를 풀어가는 추적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격변을 주시하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취재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6년 항공위기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와 분석 보고서, 추정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관점은 독자적인 탐사 보도, 분석 결과이며 특정 항공사나 정부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정보 제공과 분석적 화두를 던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코 투자 권유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예측도 아닙니다.